안녕하세요. 마이스터니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6월 10일 토요일 오전 7시 55분입니다. 카카오톡으로 말씀드렸던 한국 시장 일단 움직임이 이상의 파형을 벗어났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일단 오늘 영상의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현재 숏 스키즈, 숏 커버링이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나중에 빅스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시장이 꺾이려고 하는 모습은 있으나, 꺾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반대로 역행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그것이 숏 스키즈나 숏 커버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시장의 전체적인 이제 수급이죠, 수급. 왜냐면 하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역시도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경제 전반의 모습 자체가 좋지 않으니까,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당연히 증시는 선행 지표로서 꺾이는 게 맞으니까 선 투자를 하는 거죠. 퓨처를 이제 숏배팅을 하는 거예요. 선물을 숏배팅을 하면 당연히 그 숏 하는 사람들의 반대에 있는 사람들, 숏을 그냥 할 수는 없거든요. 시스템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일단 ETF를 하시든 ETN을 하시든 모든 거래는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내가 ETF를 산다면 반대로 ETF를 파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숏을 사는 사람이 있으면 숏을 파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수급 관계에 따라서 당연히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숏으로 수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팔겠죠. 반대로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숏으로 수익이 날 것 같으니까, 즉 증시가 하락할 것 같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숏을 매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도하는 상대 입장에서는 숏을 팔 이후에 증시가 올라가야지 자기에겐 이득이에요. 왜냐면 나는 이미 숏을 팔았으니까요. 반대로 숏을 매입한 사람 입장에서는 주식이 떨어져야지 수익이 나겠죠. 그들 사이에 이런 관계가 결국 숏이라는 것 자체가 공매도라는 일종의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이 파생 상품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시장, 선물과 옵션 시장으로 이런 지금 시장이 보여지고 있다,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빅스를 보여드릴 텐데, 빅스가 현재 움직이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저변동성을 만들면서 증시의 상승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말이 결국엔 미국이나 한국이나 숏 포지션들이 최대한 고통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파형 자체도 예상했던 것만큼 조정을 받지 않고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빅스뿐만 아니라 이 빅스에서 나오는 현물 시장들이 있죠. 현물과 퓨처 시장들이 너무 집중화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 주식 섹터가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반도체 섹터와 2차 전지 섹터로 나눠져요. 그게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죠. 반도체를 사용하는 이제 주요 섹터, NDX 중에서도, 나스닥 100 중에서도 기술주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 띄워주고 있단 말입니다. 반도체를 사용하는 AI 종목들이 많이 뜨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그렇습니다. 숏 포지션들이 죽어날 때까지는 아마 이 시장이 짧은 조정만 보이고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다음 주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죠. FOMC의 금리 결정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내마녀의 날이 또 다음 주 금요일에 돌아옵니다. 그러니 다음 주에는 변동성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여전히 파형상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숏 관련된 얘기를 드리면서도 조정이 짧게 나오고 오히려 더 상승할 수 있는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이 숏이라는 것 자체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 상대방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정립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숏스키즈로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제가 보고 있는 이런 파형들을 훼손하면서까지도 계속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숏도 단타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제가 지난주까지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숏은 웬만하면 이제는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숏 스키즈를 계속적으로 만든다고 하면 얼마나 급격하게 더 상승시키고 상단을 열어두고 갈지 모릅니다. 결국에는 이런 숏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올라갈 건데, 그럴 때 시장이 꺾일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나올지를 현재로서는 심리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미국과 한국 같으면 5파로 올라가는 구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나 연장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5파에 5파가 연장이 될 수도 있고요. 5파에 5파 내에서도 5-3파가 또 연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자면 단타라고 하더라도 숏배팅은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록 이게 다음 주 중에 이벤트로 인해서 등락이 좀 거듭되겠지만 웬만한 단타라도 숏배팅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미국 시장까지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겁니다. 일단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파형 해석을 좀 해봐 드릴 거고요. 일단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숏배팅, 숏커버링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증시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강력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보는 이런 관점으로 외국인들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들 들어와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주에 급격하게 또다시 돈을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도 또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고 초강세를 보여서 1100원까지 내려갈 거냐? 그런 건 아닌데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 숏배팅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다 보면 시장이 또 급격하게 반등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한동안 또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우리 증시가 어떻게 될 건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보는 시나리오 자체가 바뀐 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고 여기서 3파, 3파, 5파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어느 정도의 조정 형태에 따라서 전체 파형 규모가 해석이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1시간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지금 내려와서 바닥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돌릴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내려오는 형태를 보고 제가 레버리지를 다시 타서 올라갈 수 있겠다고 했는데 숏스키즈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파형이 종료됐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갔던 대략적으로 345.61 정도의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갈 때부터는 파형 해석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플랫 정도가 최대라고 생각했는데 불규칙 플랫까지도 올라갈 정도에서 더 많이 올라가 버렸어요. 여기서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다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렇게 플랫 형태로 나오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다. 아무리 이렇게 불규칙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아직까지 조금 희망을 가지자면 1시간 봉이나 1분 기준으로도 대부분 이제 고점을 확인을 했어요. 여기서 보이는 파형이 어떤 식으로 조금 조정받고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일부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간다면 새로운 파형이 시작됐다고 볼 것이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내려오는지에 따라 다르겠죠. 여기 있는 갭을 한 번이라도 채우려고 하는 시도를 보이고 난 이후에 다시 올라가느냐, 그 조정폭에 따라서 그 전 저점을 뚫고 내려가느냐,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여전히 하락갭을 채우지 않고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이 이것으로 끝나고 다시 새로운 파형이 시작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파형 자체가 아직까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숏스퀴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파형 자체는 아직까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속 진행 중이다 라고 봐야 될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1파, 2파, 3파, 4파, 5파 이후에 짧은 조정 이후에 올라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얼마나 짧게 조정받느냐에 따라서 1, 2, 3, 4, 5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숏스퀴즈 영역이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숏스퀴즈를 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배터리 주식과 반도체 주식 이 두 가지가 시장에 숏스퀴즈를 만들고 있는 주요 주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아느냐면 네이버 들어가셔가지고 이걸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코스피 같으면 상위 주식들이 지금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이렇게 보이는 애들이 큰 상승을 만들고 있어요. 특히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 이 세 가지 종목들이 반도체와 배터리 주식이지 않습니까? 이 세 개 종목만 강력하게 상승하고 있어요. 그 이외에 아래쪽에 보시면 크게 상승하는 주식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증시를 올리고 있는 것이 이렇게 상위 종목 중에서도 반도체와 배터리 주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코스닥도 보시게 되면 지난 몇 개월 동안 가장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지난 3개월 정도만 보겠습니다. 고점을 찍고 크게 하락을 했어요. 한두 달 정도 하락을 하다가 다시 재반등을 하고 있죠. 왜 이렇게 재반등을 하느냐는 거예요. 숏스퀴즈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점을 찍어서 31만 5천 원이라고 해서 숏을 베팅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짧게 베팅이 된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나오는 파형 자체가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은 이후에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하고 있고 상승하는 모습 자체가 파형 자체를 그리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대를 그리고 있어요. 그 말은 여기서 상승의 동력이 어떻게든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건전한 상승이냐라고 얘기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전한 상승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는 15개월 이상 무역적자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냐는 거예요.
미래의 꿈을 먹고 사는 것이 주식이긴 하지만 현재는 마땅한 판매처나 수익이 증가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상승을 하느냐? 숏스퀴즈라는 것이 공매도입니다. 공매도이기도 하고 선물과 옵션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어찌되었든 결국적으로는 숏스퀴즈가 되면 기존에 팔았던 주식들을 다시 사들여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숏을 친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식이 올라갈수록 손실 폭이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승에는 제한이 폭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팔았던 이 정도에서 더 높은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사지 않으면 이 늘어나는 만큼 주식이 증시가 올라가는 것만큼 자신의 손실이 무한대가 됐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낮은 가격에 사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낮은 가격에 사 넣어야 된다는 심리가 발동되는 순간, 즉 숏스퀴즈로 인해서 증시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좀 더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 숏을 산 사람들이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거죠. 주식을 사야 되는 사람이 많을수록, 즉 숏에 많이 물려서 숏스퀴즈를 당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많은 주식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이 상승하는 각도가 가팔라지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그러면 여기보다는 여기 매수세가 훨씬 더 크고요. 나중에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 번, 두 번, 세 번의 상승 사이클을 그리게 되니까 결국 전 고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식의 조정 형태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현재 추세 자체가 이런 식으로 지금 증가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일부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숏을 어쨌든 다 털고 나서 갈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한쪽 방향으로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코스피, 코스닥 상위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일부 조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이만큼 받던 이만큼 받던 받을 수 있는데 나오는 파행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음 주에 이벤트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일부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변동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여기서 어떤 파형을 만들지 간에 조정을 일부 받든 크게 받든 해서 이런 식의 큰 조정을 받든 혹은 여기서 일부 조정 받고 다시 올라가든 며칠 동안은 일부 조정을 받든지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숏배팅은 하지 마셔라. 다만 여기서 보이는 보조지표들도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파행 자체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숏이 완전히 죽진 않을 거다. 숏이 완전히 죽진 않을 거지만 여전히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좀 고점을 형성한 데 이후에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이 다음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보여드리지 않는데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이런 2차 전지 주식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현재 전체적인 파행 자체가 이런 식으로 크게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이라든지 코스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경제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에서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대신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런 식의 추세대죠. 추세대를 그렸을 때는 이렇게 지금 추세대를 그리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체적인 추세대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보자면 하나, 둘, 셋 형태를 그리고 있으니까 올라가긴 할 거예요. 이 파형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이런 식으로 지금 추세를 타고 올라갈 것이니까 배터리 주식 자체도 역시 숏스퀴즈로 인해서 더 올라갈 수 있으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 150 같은 경우도 1376이라든지 1414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봉 기준으로 보더라도 아직까지 과매수권에 들지 않았습니다. 들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상단을 열어놓고 갈 수 있어요.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고 하면 그 상단에 있는 1494, 1537까지도 테스트를 하면서 이런 식의 큰 파형을 만든 이후에 다시 하락하는 여기서도 박스 형태가 가볼 수 있겠죠. 큰 박스 형태를 그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떨어질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니케이 지수를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여기서 보여드렸던 이 파형에서 마지막에 보이는 이 부분만 제외하고는 교육 영상에서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교육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파형을 한번 지켜보시죠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는 파형이 여기가 5파이기 때문에 1, 2, 3, 4파 그리고 마지막 5파를 그리고 있고요. 마지막 5파 중에서도 리딩 다이어그널로 하나, 둘, 셋, 넷, 5개를 그리고 난 이후에 조정 한번 받고 다시 상승 중이에요. 여기에 3파라고 보이는 구간인데요. 1, 2, 3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3파도 1, 2, 3파로 올라가고 있어요. 4파, 5파로 조정을 받아서 1, 2, 3, 4, 5 형태에서 5파가 하나가 만들어지면 1파, 2파, 3파, 4파, 5파를 해서 아직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갈 때까지가 7월에서 9월 사이겠죠. 7월에서 9월 사이에 조정 한번 받고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되니까 아직 아시아 증시에서 대표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주식도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기 때문에 한국 주식도 그렇게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교육을 드리고 난 이후에 전 여전히 여기서 나오는 수많은 주식들을 추적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파악 관찰을 하고 있고요. 니케이 지수를 본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다시 아직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완전히 꺾인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다만 여기서도 말씀드렸듯이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고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횡보하면서 시장이 약간 변동성을 보일 수 있어요. 그게 아마도 고점이 가까워지는 신호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실 것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도 전체적으로 보면 시황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이는 파형 자체가 5파 그리고 3파라고 말씀드렸어요. 3파인데 3파가 3, 3, 5 형태로 올라갈 수 있고 여기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나오는 파형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지켜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상대적으로 파형 해석이 한국 시장보다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규모 자체가 1, 2 이렇게 3파로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요. 다만 3파가 1, 2, 3, 4, 5 형태로 거의 끝났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서 지금 파형 보이는 형태가 조금은 한국 시장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파, 2파, 3파, 4파 이후에 이렇게 지금 5파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1, 2, 3, 4, 5 형태로 저는 여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조정 파형이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한국 시장과 달리 여기서 보이는 형태가 고점을 아주 더 높이진 않았어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갔죠. 그래서 한국 쪽으로 돈을 더 들어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원달러율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파 형태로 보자고 하면 1, 2, 3, 4, 5 형태에 가깝지만 만약에 이 형태가 다시 올라가는 형태라면 파형 해석을 다시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3파 형태이고 여기서 1, 2, 3, 4, 5 형태로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5분봉 기준으로 보자면 파형을 훼손하지 않았어요. 1, 2, 3, 4, 5 형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 조정을 한 번 더 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파 형태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파 형태가 끝났습니다. 1, 2, 3, 4, 5 형태로 끝난 이후에 조정 형태가 3파로 이렇게 짧게 끝나고 다시 시작되실 수 있어요. 다시 5파 형태가 시작돼서 1, 2, 3, 4 형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이 너무 짧게 나왔어요. 너무 짧게 나와서 여전히 여기서 나오는 파 형태가 3, 5파 형태로 내려오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1파 이후에 이런 식으로 2파 조정 이후에 이렇게 크게 내려갈 수도 있겠죠. 1, 2, 3, 4, 5 형태로 조정을 받고 있는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다음 주 상황 때문에 다음 주에 나오는 두 가지 이벤트들 때문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조정을 짧게 끝냈다면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4,515를 하락 이탈해서 크게 이런 식으로 파형을 만드느냐 혹은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형태에 따라서 파형 해석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도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간다면 새로운 파형이 5파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 조정을 일부 받더라도 여기서 크게 하락을 한다면 1, 2, 3, 4, 5 형태로 내려오는 파형 형태 그래서 3, 5 형태로 조정을 이렇게 받고 있는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겠죠. 크게 보자면 이 구간을 박스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뚫고 올라가느냐 여기서 뚫고 내려와서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박스 형태에서 조정 완료 후 상승이냐 혹은 상승 중에 눌림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형태냐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어떻죠? 뚫고 올라가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느냐 또는 하락을 해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느냐 올라가는 형태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스닥 역시도 하락 조정은 짧게 받더라도 계속적인 올라가는 파형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숏 잡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시황 분석을 할 때 전체적인 시장을 보는 모습은 결국 교육 영상에 다 들어가 있어요. 교육 영상을 그래서 꾸준히 계속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시장을 리딩하지 않는 이유는 P50B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가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려고 하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근본 이유인 교육 영상에 모든 것을 쏟아 넣었기 때문에 교육 영상을 보시면서 저처럼 생각하시는 관점을 계속 가지셔야 됩니다. P52가 끝나고 나서 포스트 50이라고 해서 시황 방송만 따로 보실 수 있게 제가 프로그램 따로 편성을 해뒀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결국 보조지표일 뿐입니다. 제가 매매 리딩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살지 말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혀 드리지 않습니다. P52의 목표와도 차이가 있고 그리고 저는 세대를 이은 발전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저는 제 후세대에 이 영상을 그대로 전달해서 똑같이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도 제가 드리는 이런 메시지는 보조로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관점을 교육 영상을 통해서 가지고 계신다 혹은 발전시키고 계시다고 하면 스스로 판단해 보셔야 돼요.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 제가 드리고 있는 이 시황방송 영상을 비교해 보시면서
이 사람과 나는 어떤 부분을 다르게 보고 있구나. 왜 이렇게 이 사람은 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교육 영상 위주로 한 번씩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부분과 다르다. 교육 내용과 다르다고 하면 그때 질문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질문은 결국 여러분을 더 강하게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수 있게 만드는 툴이 될 거예요. 왜라고 하는 비판적 사고를 하지 않으시면 이 P52는 단순하게 시황 분석 영상을 듣는 목적으로밖에 사용하실 수밖에 없고, 그러면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실 수 없어요. 스스로 판단하는 형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언급된 내용들을 기준으로 차주의 변동이 많이 있을 거예요. 차주의 변동이 많이 있을 거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섣불리 인버스 매수하지 마시고요. 일부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조정 형태를 진행되는 형태를 보면서 분할 매수를 하시되, 다음 주에 주요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이벤트가 흘러가는 모습을 본 이후에 베팅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숏스키즈나 숏 커버링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방이 열려있는 건 확실해요. 확실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투자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은 차주에 또 카카오톡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